그러면 FTA와 무역금융 온라인 보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보강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는 다르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75분 수업의 경우에는 45분에서 50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각각은 대략 한 15분 정도로 가능하면 15분 정도로 해서 3개의 파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주차 강의를 다 끝내면 좋겠지만 꼭 한 주차 강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 흐름이, 다시 말하면 현금 수지가 원리금 상환에 충분할 것이냐, 또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 수익이지 실현된 수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리스크는 사실 이 불확실성에서 탄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불확실성이 뭔가요? 바로 이 수익 크기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판매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것이 이제 생산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이 생산된 제품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이제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된 이후에 그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이 생산 제품의 판매와 관련해서 이 판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가 바로 판매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판매 위험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주나 금융기관이 통제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어려운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위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이제 사업주나 금융기관이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줄이기보다는 어때요? 누군가한테 넘기거나 또 이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수익을 낮추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 손실을 떠넘기거나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런 보험이라든가 보증,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관련이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 판매 위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뒤에 배울 판매 위험을 누군가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이 판매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판매 위험이 왜 통제할 수 없냐면요, 바로 이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위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판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이 판매는 바로 시장에서의 수요에 의해서 판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장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짐작해서 아시겠지만 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장 수요가 변화하겠죠. 경제가 호황이면 시장 수요도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경제가 불황이면 역시 이제 시장 수요가 줄어들겠죠. 또 이 시장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 문화적인 특징에 의해서도 이제 시장 수요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문화적인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최근에 이런 그 아웃도어 그렇죠? 레저 열풍이 불면서 이 아웃도어 시장에서의 시장이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 수요가 영향을 받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시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또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 혁명이라든가 쿠데타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당연히 시장의 수요는 급격하게 하락할 겁니다. 자, 이렇듯 시장 수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요. 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비교적 미래의 사실에 미래에 발생할 사실에 근접한 그런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외부 전문 컨설턴트에 의뢰해서 미래의 판매 위험이 어떤 수준이 될지, 다시 말하면 미래의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 위험의 수준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판매 위험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격 위험과 물량 위험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주로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위험은 물량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량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판매량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생산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느냐, 그 판매량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물량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량 위험을 가지고서 자, 이제 그러면 이 판매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통 이 판매 위험을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이것을 인수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을 이제 인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계약자 중에 하나인 그 인수자에게 이 판매량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말하면 물량 위험을 부담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판매 위험을 낮추는 그런 낮추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판매 위험, 결국 이 사업주나 금융기관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대주 입장에서 이 위험을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판매 위험, 특히 이제 판매 위험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물량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량 위험과 관련해서 인수자에게 이 위험을 부담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자에게 어떤 식으로 위험을 부담시키느냐? 바로 이 장기 판매 계약을 통해서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장기 판매 계약을 이제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자, 제품을 인수하는 인수자와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근데 판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장기에 걸쳐서 일정량을 꾸준히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수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장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장수의 변동이 있는 그 기간 중에도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판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매 계약 안에는 인수 물량에 대한 부분, 또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부분, 또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 또 혹은 이제 인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 불이행 시 손해보상 방법 등을 명시하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 장기 판매 계약은 궁극적으로는 이 장기 판매 계약을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이 원리금 상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으로 장기 판매의 규모와 판매량의 어떤 규모와 계약의 형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이 사업 소재국 정부를 통한 위험 완화 방법인데요. 자, 보통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그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프라 하면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도로라든가 또 다리, 교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지금 이거 글자 이렇게 좀 잘 못 쓰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글자를 이렇게 못 쓰는 편은 아닌데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좀 보기 힘든데요. 여러분 들으면서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업의 발주자가 현지국 정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프라 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인수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발주자이면서 이제 뭐 만든 도로나 교량의 최종적인 인수자가 됩니다. 자, 이 인수자에게 최소 가격과 물량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 보전에 대한 지원을 확약받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유료 도로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유료 도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물량에 대한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판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 사용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도로를 만들고 나면 그 도로로부터 얻는 수익은 통행료, 말하자면 이제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가, 그 통행량에 따라서 이제 그 판매량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도로를 만든 시점,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시작 시점과 완료가 돼서 실제 운영하는 시점과의 수요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교통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판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업 소재국 정부에게 최소 교통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통행량 수입, 그러니까 통행료에 대한 수입이 그 어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판매 위험을 그 정부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판매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또 혹은 사업 운영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 운영 기간 기간까지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가
이 도로나 교량의 이제 소유주가 되고요. 이 운영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발주자인 정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민자도로 등이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수입이 충분치 않으면 사업 운영 기간을 이제 연장을 해서 그동안 운영 연장을 함으로써 이제 상환이 되지 않았던 이 원리금을 상환받고 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함으로써 이제 판매 위험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MRG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MRG는 미니멈, 제가 철자를 다 쓰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그 영어를 쓰려면 더 어렵네요. 그래서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라고 합니다. 레버뉴는 이제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레버뉴란 말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좀 어렵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MRG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MRG 제도라는 것은 이제 유료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유료도로의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상 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을 발주자인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민자도로 사업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MRG 항목이 들어간 형태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2009년도에 이제 MRG 제도가 전격적으로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이런 민자 사업들은 대부분 이 MRG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어쨌든 이 MRG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업주와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 판매 위험을 감소시키는, 다시 말하면 인수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